아주 먼 옛날 그리스 땅 어딘가에 페르세우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왕궁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답니다. 어머니 다에나와 함께 작은 섬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날들을 보내며 자랐지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특별한 힘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두려움보다 한 발 앞서는 용기였지요. 섬에는 폴리덱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페르세우스의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고 페르세우스가 곁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언젠가 이 젊은이를 멀리 내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자리에서 왕은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들은 내게 선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가져올지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던 페르세우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무엇이든 가져오겠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라도요. 그 말이 화근이었어요. 왕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좋다. 그렇다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이루어진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돌로 굳어버린다고 전해졌지요. 지금껏 메두사를 찾아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 두려운 곳을 향해 혼자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길을 나선 페르세우스 곁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그 앞에 나타났지요. 아테나는 반짝이는 방패를 건네며 말했어요.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방패에 비치는 모습만을 보며 나아가거라. 조금 뒤에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도 나타났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신발과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을 건네주었지요. 페르세우스는 세 자매의 님프들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몸을 투명하게 감출 수 있는 투구와 잘라낸 것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마법의 자루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페르세우스의 손에는 지혜와 도구가 모두 갖추어졌지요. 준비를 마친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메두사가 사는 땅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날개 달린 신발이 그를 하늘 위로 들어올렸고 바람이 등을 밀어주었답니다. 한참을 날아가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땅이 거칠고 황량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메두사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이상한 형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답니다.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짐승처럼 생긴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딱딱한 돌로 굳어 있었지요. 한때 메두사를 찾아왔다가 그 눈빛과 마주쳐버린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페르세우스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방패를 앞으로 높이 들어 올렸어요. 반짝이는 방패면에 주변 풍경이 거울처럼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메두사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머리 위로 뱀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페르세우스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방패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손에 쥔 칼을 단단히 쥐고 거리가 충분해졌을 때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메두사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답니다. 페르세우스는 끝내 그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는 머리를 자루에 담고 투명 투구를 쓴 채 그곳을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하늘로 다시 올라간 페르세우스는 고향을 향해 날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왔고 저 아래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요. 그런데 날아가던 중에 페르세우스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답니다. 커다란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드로메다라는 공주였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신들 앞에서 오만한 말을 했고 그 벌로 딸이 바다괴물의 제물이 된 것이지요. 안드로메다는 두려움에 떨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페르세우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바다가 크게 요동치더니 거대한 괴물이 물 위로 솟구쳐 올라왔어요. 파도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괴물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지요. 페르세우스는 자루 안으로 손을 뻗었어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괴물의 눈앞으로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괴물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거대한 몸을 천천히 굳히며 바다 위로 쓰러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사방이 조용해졌지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쇠사슬을 끊고 그녀의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페르세우스는 왕 앞에 당당하게 섰답니다. 폴리덱테스는 비웃듯 말했지요. 설마 진짜로 가져왔겠느냐? 페르세우스는 대답 대신 자루의 속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천천히 꺼내들었어요. 왕과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돌로 굳어버렸답니다. 어머니는 자유로워졌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두려움이 마침내 끝났지요. 페르세우스의 이야기에서 오래 마음에 남는 건 그가 처음부터 강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었고 혼자였고
길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는 주어진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배운 것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갔답니다. 메두사를 이긴 건 결코 힘이 아니었어요. 방향을 돌려 바라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였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페르세우스가 방패를 들었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두렵다는 게 약하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이 오래된 이야기는 조용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두렵더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